문재인 정부의 뭐 여러 정책들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비판도 많이 좀 받았고, 또 내년 대선도 여전히 주요 이슈가 되리라고 다 전망을 하죠. 그런데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역대 정부들이 다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부동산 문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저는 뭐 부동산 정책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주거권을 안정시킨다는 주거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그 토지주택공사 LH가 택지를 조성을 해서 그걸 민간 건설회사에게 팔 게 아니라 택지를 조성도 하고 그 택지에 직접 시공을 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 최소한 2분의 1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수도권에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노후 아파트 같은 건 재건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수요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부족은 공급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워낙 160만 호 정도를 갖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시장에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세 정책, 다주택자들의 줬던 특혜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우리 뭐 주택공사 이런 데서 다 충분하게 공급을 못 하니까 민간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조성을 지어서 싸게 좀 임대를 하면 집 없는 사람들이 주거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좀 권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정책 목표가 달성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했던 사람들이 거기 투자해가지고 임대소득을 많이 벌면서 마침 조세를 회피하는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 정책이 잘못 집행한 거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특혜를 폐지해야 되는데, 또 우리 정부에서 건해서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2022년까지 그 혜택을 유지하고 2023년부터는 안 주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 그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여전히 이제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도 해야 되고, 또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역세권 같은데 용적률을 좀 제한해서 뭐 좋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제가 말하는 5개 서울 그 메가시티의 중심 지역에 사실은 좋은 기업, 산업을 유치해서 강주 전남에 대학 졸업하고 거기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왜 강주 전남에서 서울로, 부산 경남 울산에서 서울로, 대구 경북 서울로 오겠습니까? 서울은 그냥 구경하러, 나들이 삼아 한 번씩 경복궁 구경하러 오고 이래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와야 되는데, 지금은 다 기회를 찾아 서울로 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 그리고 또 다주택 임대 특혜를 폐지하고 강력한 조세 정책,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 등록세, 종부세, 이 보유세 이런 걸 과감하게 중과세를 내서 다주택을 못 가지게 하고, 산업을 지방에 더 육성을 시켜서 균형 발전하고, 이렇게 여러 정책들을 다양하게 써야만이 가능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주택 시장은 김밥 시장이 있어요. 김밥 시장이 있고 삼겹살 시장이 있고 한우 시장이 있거든요. 구별해서 정책을 해야 돼요. 김밥 시장은 어떤 거냐? 지금 우리가 고시원 있잖아요. 반지하, 옥탑방, 지옥고로 하죠. 반지하, 또 고시원, 옥탑방 이런 경우는 또 이 집안에 화장실도 없고 그러잖아요. 샤워도 안 되고 이런 그 지옥고 이걸 없애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라든지 무주택자한테 이렇게 그래도 적어도 샤워실 있는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거는 김밥 시장이고, 또 이렇게 삼겹살 시장은 우리 직장인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5천만 원 있으면 뭐 4억 5천 정도는 이렇게
금융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중산층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우 시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뭘 하는 거잖아. 강남 같은데. 그거는 그냥 나도 대책 없어요. 그거는 한우 시장은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고, 정부는 정확하게 그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단일하지 않아.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도 이게 김밥 시장과 삼겹살 시장과 한우 시장이 대책이 달라야 되는데, 이걸 버무려서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십시오. 조금 이게 어쨌든 부동산 조세 정책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취득 등록세, 종부세 이런 거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 세금을 오히려 깎아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조세 회피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국세청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 임대 사업자들 집을 지어서 좀 이렇게 임대 전월세를 줘야 사람들이 집을 가질 거 아닙니까? 우선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 한 건데, 그 정책을 그렇게 건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 유동성이 풍부한 돈 많은 사람들이 소위 재테크, 투기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 목표하고 다르게 작동이 된 거예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받아 우리가 좀 건장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이 권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압박하면 어떠냐 이렇게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다주택 그 혜택이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고, 그 지금 이 기존 다주택 임대 사업자 대해서는 2022년까지 혜택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저는 당장 없애자는 주의인데, 당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당론이라 제가 따르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동의를 안 한다.